네, 안녕하세요. 네, 나의 세상 이야기. 오늘은 아이의 체질을 확인한 후에 진로 잡기를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네, 수체질, 토체질, 목체질, 금체질. 요렇게 이제 아이의 이제 분류를 네 가지로 이제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체질의 특성은 어떻고, 또 뭐 이런 체질의 특성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나눠봤고요. 그것을 일단은 숙지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진로를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진로를 잡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사주적으로 이제 오행을 넣어갖고 이제 그 월, 일시를 넣어갖고 이제 사주를 이렇게 쭉 뽑잖아요. 사주의 8글자를 쭉 뽑으면은 그 속에서 많은 이 자연의 어떤 법칙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의 강약, 또 화의 강약, 금의 강약, 뭐 수의 강약, 강약이 그 오행 속에서 사주의 8글자 속에서 다 숨어 있는데 그 8글자의 어떤 강약을 보면서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읽어서 이제 내담자인데 풀어주는 거거든요. 풀어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계속 이제 예를 드는데요. 저희 아들은 사실은 얼목이에요. 얼목. 이제 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목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두 아이 다 뭐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면 좋겠지만은 아쉽게도 겨울하고 겨울과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뭐 이제 댐댐이나 어떤 인성도 되지만은 공부 기운도 되고 엄마 기운도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이 3차원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제 그러한 기운들이 그 한 사람 한 개체에게 이제 어떤 기운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가을하고 겨울에 태어나다 보니까 수가 오히려 이제 얘들인데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가 겨울 나무에 수가 필요한 거는 날씨가 따뜻할 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춥잖아요. 그죠? 위로 가면 더 춥고 북쪽으로 가면 더 춥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화가 필요하지. 따뜻한 화. 화는 뭐냐면은 이 목생화하기 때문에 이 화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왜 모든 어떤 자기 표현 능력 또 IQ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이제 대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 인성 기운이고 공부 기운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너무 옆에서 케어를 해줘도 얘인데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또 얘가 이런 아이들은 겨울에 태어나는 목체질들은 목기운을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를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은 겨울 나무가 비가 온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비가 와갖고 땅이 얼어버리면은 오히려 이 나무는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직감적으로 이 공부한다는 거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사실은 너무 아이인데 착 달라붙어서 공부하라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얘인데 물을 자꾸 주는 격이 돼 갖고 얘는 이 아이가 위축돼 갖고 이 삶의 활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수록 밖으로 나가서 좀 놀 수 있게끔 좀 노는데 이렇게 재미 붙여갖고 공부를 연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 아이인데 너무 부모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찾아오시면은 그런 기운을 또 자세하게 제가 풀어 드릴 텐데, 지금 요 영상에서 다 얘기를 하기는 또 그렇고요. 또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요거를 갖다가 이제 풀 수 있는, 아이의 진로를 설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앞전에 이제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체질은 보통 앞전 시간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도 뭔가 주어진 어떤 이제 그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아이디어를 짜고 이런 거는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공부는 되게 성실하게 해요. 공부는 되게 성실하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없어갖고 그냥 주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가 난다. 새가 난다라고 어떤 주제를 줬을 때 수체질의 아이들은 새가 날구나. 거기서 끝. 새가 난다 하는 정보를 내가 입력을 하고 끝. 네, 그러고 나서 토체질의 아이들은 새가 난다라고 정보를 주면은 새가 왜 날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새가 왜 날지? 어떻게 날지? 이런 아주 그 과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가 어떻게 날고 이렇게 날고 저렇게 날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자기가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목체질의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한 부분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갖고 이제 뭔가를 왜 이제 사회의 어떤 왜 물건을 뭔가 새가 왜 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은 요렇게 새가 나니까 요걸 적용해갖고 뭔가를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외에 뭐 행글라이드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래갖고 만들었어요. 만들기 시작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은 그 짠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 목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느리기도 하고 좀 사정포스이고 하지만은 뭔가가 자기 손에 들어가면은 잘 놓지를 않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타고난 바가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토기운을 가진 사람을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을 잘 짜갖고 토 기운을 가진 사람이 그런 기획을 잘 짜갖고 뭔가 사회가 필요할 수 있는, 인간들이 필요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을 아주 성실하게 그냥 주어진 것대로 잘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무적인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수기운들이 하고, 그 다음에 목기운이 경제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잘 해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장한 게 딱 멈추는 70%까지 딱 멈추는 어떤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단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금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는 이 수체질, 토체질, 목체질, 금체질 요게 뭔가 이게 어떤 구성이 딱 이루어지죠. 구성이 딱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구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사회적으로 그 체질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니는 이래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식으로. 체질을 모르니까 계속 내 생각이랑 저 사람 생각이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타고난 체질이 달라서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홀랜드 직업 카드예요. 직업 카드인데, 이제 우리가 관습형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수체질은 사실은 이제, 자, 이러한 직업이 어울려요, 사실은. 네. 은행원이나, 네, 뭐, 세무사, 뭐, 그리고 또,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영양사, 교통안전연구원, 사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기획하고 뭐 아이디어 짜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무적으로 일하는 거죠. 네. 공무원. 네, 공무원 좋죠. 이런 사람들 진짜 공무원 잘 어울립니다. 네, 수체질, 공무원. 그리고 또 뭐 관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리고 청량기술, 조성공학기술자, 항해사, 사이버수사요원, 요 기타 등등 관제사, 교도관, 그리고 그리고 또 딱 잘 어울리는 직업 있죠. 도서관 사서. 네, 수체질은 주로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사무적으로 이렇게 틀에 딱 잡힌 그런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직업이 수체질인들은 딱 맞거든요. 그리고 토체질, 고위의 이제 토체질 같은 경우에는 진취형으로 이제 외교관, 언변, 토체질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 뱅크고 하기 때문에 언변도 되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홀랜드 지급카드에서 제가 뽑아봤는데 진취형이 딱 맞지 않을까. 진취형이 여기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취형에서 이제 외교관 대표적이죠. 외교관 언변 능력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쇼호스트, 쇼호스트, 네, 그리고 감독 및 연출, 그리고 최고 경영자, 공인중개사, 국회의원, 방송기자, 연예인 매니저, 네, 공연기획자, 외환 딜러, 광고기획자, 아나운서, 마케팅 전문가, 여행 상품 개발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겠죠. 토체질은. 그리고 또 그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현실형에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체질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실형, 홀랜드 직업카드에서 이제 현실형을 좀 뽑아봤고요. 거기서 현실형에서 뭐냐면 이제 목체질의 어떤 직업군으로서는 대학 교수, 수학과학 교사, 에너지 공학자, 컴퓨터 공학자, 신약 개발자, 약사, 한의사, 좀 이미지가 좀 맞지 않아요? 배 좀 불뚝 나오고, 사장 포스, 의사, 천문학자, 물리학자, 학예사, 인류학자, 뭐 그리고 조향사는 석유회사, 식품영양학과, 네, 요런 분야에 이제 잘 맞겠죠. 환경생태연구원, 뭐 요런 목체질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체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책사에다가, 그리고 또 수행자 체질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 요런 쪽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계공학 기술자, 음향기사, 군인, 뭐 검찰, 경찰 이런 쪽으로, 그죠? 자동차 경주 선수,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촬영기사, 품질관리사, 요런 쪽으로 이제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수체질과 토체질과
목체질과 금체질의 어떤 진로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